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K-팝 열풍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유튜브에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기록적인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데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K-팝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함께 한류를 이끄는 또 하나, 바로 K-매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이다.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한의학을 접한 세계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여기에 한방 해외의료봉사단의 활동은 한의학을 알리는 데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은 몽골,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는 물론 미국, 러시아의 유럽 여러 나라까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열풍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2009년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동의보감이 등재되면서부터다. 우리 전통의학의 가치와 효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40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학. 그 우수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완치의 개념이 없는 당뇨의 새로운 치료 역사를 쓰고 있다. 안녕하세요. TV건강특강 한의사 이승원입니다. 요즘 한류 열풍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 많이 들으시죠? 네. 어때요? 기분은 좋으시죠? 네. 저도 항상 그 소식을 듣노라면 힘도 나면서 K-매드로 불리는 우리 한의학 또한 지금 세계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는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청에서 세계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저는 인도, 티벳, 몽골, 터키, 스리랑카까지 여행만 간 게 아니라 현지의 전통의학을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한의학을 소개를 하고 한의학의 당뇨치료 우수성을 소개를 한과 더불어 인도에서 당뇨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 또한 알고 왔습니다. 자, 당뇨 치료에 대한 방법들,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데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들 다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당뇨를 치료하는지. 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을 바탕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당뇨병, 당뇨 완치의 길을 찾기 위해서 TV건강특강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TV건강특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50년 당뇨 환자 600만 시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당뇨. 하지만 지금까지의 당뇨 치료는 원인을 개선해주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혈당 조절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치료는 당뇨병을 만성화, 중증화로 만들 뿐인데 더욱 무서운 것은 혈당에만 의존하는 치료는 자칫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이제 혈당이 아닌 당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 핵심. 세계가 주목하는 한의학을 통해 소리 없는 살인자 당뇨의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당뇨병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 과연 당뇨병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당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의 작동과 유지를 돕는 유일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의 의미를 혈당이 상승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뇨병은 혈당이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체의 중요한 에너지가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소모성 질병이라는 의미이죠. 당뇨병을 앓게 된 우리의 몸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첫째로 영양분인 당이 소변을 통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체중 감소로 인한 영양분 손실로 공복을 느낀 환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먹게 되죠. 또한
당이 소변과 함께 몸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체내 수분도 함께 나가기 때문에 환자는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수분 다량 섭취로 인해 그만큼 소변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당뇨병의 증상은 혈당의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체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몸 곳곳으로 운반되어야 할 영양분이 부족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혈당 강화에 치중하기보다는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된 신체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당뇨병 치료의 시작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당뇨병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나요? 네. 사실 근데 의학적인 부분이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 쉽지 않아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통 당뇨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막연하게 혈당만 낮추면 된다라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당뇨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또 질문 드리니까 당황하시면서 생각을 지금 막 하고 계시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 뇌세포가 막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이 뇌세포가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당입니다. 지방, 단백질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이라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곧 당인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을 계속 먹으시는 분 있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뇌세포가 또 많이 활동을 하니까 당이 필요한 거죠. 자, 당을 각 조직으로 공급할 때 어디를 타고 다니면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혈액 속으로. 아시네요. 앞에 동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는 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리고 그 혈당이 각 조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 인체는 정상적으로 공복 시에는 100 미만, 식후에는 140 미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00과 1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체에 필요한 당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 언제?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평상시보다 당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내가 너무 많이 오늘 움직이고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우리 빨리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당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인체는 에너지를 순간순간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혈당이 100과 140 범위를 넘어서 순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 진단 기준이 공복에 126 이상, 혈당, 그다음에 식후 2시간에 200 이상인데 이것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보시면 인체에서 당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순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당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일정한 이상이 되면 그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각 조직에 공급해야 될 당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에너지가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소모성 질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의 증상을 자세히 이제 보고 있으면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갔으니까. 나간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 몸에서 당이 빠져나가니까 인체에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려고 몸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지 혼자만 안 나갑니다. 누굴 데리고 나간다? 물을 데리고 나갑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체에. 그래서 당이 나가면서 물을 같이 데리고 나가니까 입이 계속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이 먹고 살 빠지고 소변 자주 보고 물 많이 갈증 많이 생기고 자, 이러한 부분들의 이유가 혈당이 단순하게 올라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당이 혈당은 일시적으로 한 번씩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소변에도 당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인체에서 당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이 당뇨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혈당에만 집착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당뇨가 요당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이름이 뭡니까? 뇨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 당뇨병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당뇨병의 어떤 혈당, 당이 뇌세포를 위해서도 무지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셨고 그다음에 혈당과 요당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으셨어요. 자, 밥을 먹으면 어때요? 인체에 내가 밥을 먹으면 한두 시간 지나면 충분히 이제 포만감이 생기죠. 포만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당은 더 이상 이제 에너지가 난 필요 없어. 그 에너지는 지방과 단백질로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을 하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바로 인슐린입니다. 네. 인슐린 호르몬을 통해서 인체는 잉여의 당들을 저장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슐린 때문에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약간 당뇨를 치료하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을 분류를 할 때 1형과 2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1형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 2형은 인슐린 비의존.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90%는 2형 당뇨병입니다. 자,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어떠한 몸의 문제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2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떤 몸의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부의 심장과 폐에 몸이 있느냐, 그다음에 중초인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신장과 간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갔느냐, 이렇게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소, 중소, 하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먹는 걸 잘 조절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 질병에 생기고 어떤 특정한 질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당뇨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원인이 다 다르죠. 자,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또 저희 한의학은 환자들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이 걸린 환자들의 어떤 몸 상태와 증상을 보고 인체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치료를 접근하고 있고, 이제 서양의학은 당을 인체의 지방으로 전환시켜주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에 포인트를 두고 치료를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먼저 하시면 왜 내가 당뇨병이 걸렸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혈당과 요당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당뇨 합병증,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당뇨 합병증 예방의 시작입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걱정거리 합병증. 당뇨 합병증은 왜 생길까요? 당뇨를 앓게 되면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눈이나 뇌세포와 같은 신체 각 조직에 원활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어 망막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탈모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혈당을 무조건적으로 내리기 위한 치료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 치료가 과용될 경우 고지혈증 고혈압, 간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당뇨병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은 찾지 않고 혈당을 낮추는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합병증의 올바른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체질과 신체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혈당이 낮아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는 환자도 있는 반면 혈당이 높아도 소변에서 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합병증이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환자가 있는 만큼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의 대사 상태에 대해 명확히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교정과 몸의 에너지 대사 기능을 바로잡아서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의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혈당 수치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몸과 체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고 식생활을 교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질과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선하며 자신에게 맞게 운동하고 식생활을 교정하는 것이 당뇨 예방의 길이자 당뇨병을 넘어서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당뇨 합병증 예방의 시작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방금 말씀 안 하신 분들 동영상 안 보신 분들입니다.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말씀을 하시고 당뇨 합병증을 가장 걱정하는데 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온리 혈당입니다. 혈당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왜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동영상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은 말 그대로 당뇨와 함께 나타나는 내 몸에서 함께 나타나는 병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같이 생기니까 이제 내 몸을 이해할 차례입니다. 내 몸에서 어떻게 해서 합병증이 오는구나 이 부분. 그럼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망막 손상, 시력 저하, 발 질환, 그다음에 심하면 신장 기능 이상에 의한 투석. 이제 이러한 3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뇨 합병증. 자, 당뇨는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가니까 인체 각 조직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각 조직으로 영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능들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 말초, 발 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이 될까요? 아니면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이 될까요? 머리 쪽으로 잘 공급이 되니까 발 쪽에 질환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망막과 뇌세포는 유일하게 당을 에너지로 쓰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당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당연히 망막 손상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듯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혈당만 낮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당을 막아야 합니다. 요로 당이 나간다. 자, 인체의 혈관 속에 있는 당들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각 조직으로 공급해주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뇨 치료에는 의외로 한의학에서는 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한 개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혈당에 집착한 나머지 혈당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심한 경우에는 아예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아침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십니다. 그럼 체력은 정말 힘은 없는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무리하게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혈당이라는 변수에 빠집니다. 사실은 당뇨 환자분들이 순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합병증이 뭐냐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 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당을 제한을 하니까 몸에서는 당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을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무리하게 지방과 단백질은 인체의 골격을 형성하는 에너지원인데 얘가 계속 쓰이다 보니까 그 찌꺼기인 케톤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혈액이 산성화로 바뀌면서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또 합병증이 생깁니다. 자, 이렇듯이 혈당의 관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기가 왜 혈당이 올랐는지에 대한 생활 습관에 대한 그 원인에 따른 교정보다는 단순하게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생활들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원인, 첫 번째 요당, 두 번째는 무리한 혈당 관리.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하다 보면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혈당이 낮은데 혈당을 측정해 보면 80, 100, 110 매우 낮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망막 손상이 일어나서 수술을 하신 분, 신장 기능이 안 좋으셔서 투석하시는 분까지 있으십니다. 가끔 또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 혈당이 왔는데 400입니다. 500입니다. 당화혈색소도 12%, 13% 매우 혈당이 높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실 줄 알았는데 특별하게 또 증상이 없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듯이 혈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있으신 분,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분들. 이들의 차이는 혈당의 차이가 아니라 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환자가 오면 이 환자가 왜 혈당이 상승했는지에 대한 생활 습관의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교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혈당 관리를 잘해도 내가 혈당이 상승한 생활 습관의 원인을 교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로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인체의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인체의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긴 이 몸의 장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당뇨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혈당만 집착하고 있지 마시고 오늘 지금부터라도 자기 몸에 어디에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받으시고 또 생활 습관 속에서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법을 찾아서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뇨와 합병증에 대한 부분까지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치료 파트로 넘어가서 치료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한의학에 당뇨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1형, 2형으로 분류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1형과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2형. 95% 이상의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2형에 속하지만 인슐린 분비를 증진시키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인체의 당 조절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인슐린을 일찍 고갈시키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당뇨 치료 방식은 환자 개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질을 고려합니다. 동의보감에 기술된 소갈이라는 질병은 몸 안에 음식을 태워 자주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병으로 오늘날 당뇨병에 해당되는 한의학적 개념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소갈의 원인은 증상과 병의 경과 시기,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폐의 열에 의한 경우부터 간 신장 기능 저하에 의한 경우, 췌장 기능 저하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등 체질에 따라 병의 발생 원인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의학은 환자 개개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고 인체 스스로 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한의학에 당뇨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모두들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수천 년 동안의 한국인들의 건강을 담당해온 것이 곧 한의학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도 소갈, 오늘날 당뇨병을 알았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때도 그들의 건강을 담당했던 것은 바로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치료 방법을 이제 몸소 실천을 해서 당뇨병을 치료한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들 한방 치료라 그러면 한약하고 침을 떠올리죠. 네. 자, 한약이라 그러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바로 한약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얼큰한 음식을 먹죠. 네. 콩나물국, 팥뿌리, 마늘 이런 식으로 맵고 얼큰한 것들을 많이 먹어줍니다. 네. 냉기와 습기를 발산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팥뿌리가 총백이라고 하는 한약재 이름이고요. 마늘은 대산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내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은 한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차려진 밥상이 곧 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운동. 운동이 건강에 좋으신 건 다 아실 거예요. 다만 힘이 없는데 운동을 하면 쓰러집니다. 운동은 인체의 영양이 충분할 때 그 충분한 영양을 인체의 각 조직으로 골고루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이고, 침치료 또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충분할 때 각 조직으로 기운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서 다스리는 거죠. 자, 당뇨 환자들한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동하고 식사, 음식 관리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당뇨 치료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음식과 운동의 연장성상에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 원칙이 어떤지를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실제적으로 혈당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잠을 늦게 잔다, 음식을 잘못 먹고 있다,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환자의 생활 속에 있는 이 원인들을 먼저 진단을 해서 저희들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이 인체에 어떤 병리적인 상황을 유발했는가. 예를 들면 땅에 넘어졌는데 발을 접질렀어요, 걷다가. 그냥 인대만 좀 손상받으신 분, 근육까지 문제가 생기시는 분, 뼈까지 문제 생기시는 분. 똑같은 원인이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각 환자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원인을 먼저 찾고 이 원인이 이 환자의 몸에 어디까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신 분,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거나 항상 뭐 공복감이 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폐에 열이 많아서 입이 마르시거나 항상 두통이 있으시거나 폐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자주 생기시는 분. 그다음에 간하고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잘 붓거나 아니면 지방간이 있거나 항상 피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부의 편차를 저희들이 찾아내는 거죠. 환자의 생활 습관 속에 있는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이 유발된 몸의 문제를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진단을 할 때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한의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질입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라고 하는 체질. 이 각각의 체질에 따라서 약한 장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인데 똑같은 걸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그 음식이 도움이 되고 나에게는 그 음식이 해가 되고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어떤 분은 사실은 간이 잘 손상이 잘 당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난 술 좀 마셔도 괜찮은데 하는 부분. 물론 과음을 하시면 체질을 불문하고 다 건강에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체질에 따라서 몸 상태 장부의 편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체질에 따라서 성향도 틀립니다. 소민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세요. 매사 걱정이에요, 그냥. 소양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십니다.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과 장부의 편차에 따라서 똑같은 습관, 스트레스 받고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당뇨로 가고 어떤 분들은 비만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갑상선 질환으로 유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교정한다는 것은 한의학은 곧 인체 스스로가 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서양의학이 앞서 설명했다시피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이 혈관 속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장에서 당 흡수를 막아주고 간에서 당이 나오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당을 조절한다 그러면 한의학은 환자들의 몸의 기능을 바로잡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인체가 스스로 당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보시면 36세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처음 내원했을 때 당화 혈색소가 10.4%의 평균 혈당이 255. 평균 혈당에 비해서 당화 혈색소가 무지 높으신 분이신데요. 이제 양약을 통해서 혈당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양약을 먹으면서 우선 당장 혈당이 안정화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혈당이 조절되지만 생활 습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계속 음주와 야근이 반복되다 보니까 뒷부분 가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분에게는 저희들이 운동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이분의 원인은 당신의 스트레스와 음주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체질은 태음인이고 간에 노폐물이 쌓여 있고 간에 지방간이 있으면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꼭 하세요라고 이제 처방을 내려드렸죠. 그리고 이분도 음주를 일주일에 매일 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등산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당화혈색소가 8.1%까지 내려오고 이제 양약을 안 먹어도 혈당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것들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보시면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시죠. 75세시니까. 먹고 있는 약이 너무 많으십니다. 폐기관지 천식약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계열 약까지 그다음에 말초, 다리, 관절 질환 약까지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고 계시죠. 인체가 전반적으로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 간에 부담이 많고 간이 부담이 많으니까 당 대사가 잘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힘드시다 보니까 뇌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매우 높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간 요당은 1350일이 나올 정도로 많으신 분이죠. 소위 말해서 혈당은 그렇게 안 높은데 요당이 높으신 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인체 증상이 좀 더 이제 또 환자분이 너무 약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그냥 때가 되면 약만 챙겨 먹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하다 희망 속에서 스스로가 좀 관리를 해보시면 약을 하나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가고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생활 관리를 잘 하시면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또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십니다. 그 건강 관리를 하시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신경정신과 약, 그다음에 관절약 이 2가지 정도만 복용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약 복용 없이도 안정화된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이시고. 자, 이 경우는 이제 일형 당뇨입니다. 일형 당뇨. 아까 인슐린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라고 진단을 받는데 그 안 된다라는 것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일정하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를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수치가 C펩타이드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0.3 미만이면 이제 1형 당뇨로 보통은 진단을 받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0.5가 나온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는 있다. 그래서 너가 아마 노력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당장 아예 스스로도 이제 붓기 시작하고 이제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이제 의지력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이제 1형 인슐린 자체가 빠르게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투여하고 있던 인슐린 투여량을 갖다 32단위, 28단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높게 투여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호전되는 반응들을 갖다가 이게 나옵니다. 완치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에게 몸이 이제 붓는 증상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인슐린도 고단위로 맞던 걸 조금 반 이상 낮추고 이 속에서 이제 본인도 아 내가 열심히 관리를 하면 무조건 이것이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는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이 한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치료해 나가는 선상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당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의학에서 당뇨 완치의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당뇨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치료를 걸어가야 될 사람은 누구죠? 환자 본인입니다. 환자 실천. 한의학적인 당뇨 치료는 인체가 스스로 당을 조절하고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근본 치료를 실천하는 것은 환자들의 몫이고요. 그래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 한의학 치료를 실제 실천하신 분들의 소개하면서 환자분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분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편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좋은 걸 먹고 어떤 걸 나쁜 걸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조절하려고 하는데 당뇨 식습관의 기본 원칙,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는 내 식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식사 습관은 규칙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모든 음식은 골고루.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군것질 많이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것질을 멀리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당뇨병에 좋은 것보다 내 몸에 좋은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운동.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혈당만 떨어뜨리자. 안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유산소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되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진단받으셔서 운동을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당뇨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아 이제 치료 안 되는 병이야. 아 나 왜 이런 병 걸렸지? 아 나 이제 관리 안 할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평생을 내가 약 먹으면서 혈당만 뭐 관리하면 되지 뭐 나머지 내가 그냥 약 먹으니까 생활 관리는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병 또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나의 생활 습관을 바로 잡으면
당뇨병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어차피 바쁜 현대 생활을 살아가지만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권유해드립니다. 세 번째, 당뇨 때문에 내 젊은 나이에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뇨 덕분에 큰 병으로 갈 건 미리 잡은 겁니다. 30대에 미리 내가 당뇨 치료한다고 건강관리해 놓으면 뒷부분 가서 더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치료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당뇨 환자들을 보다 보면 초기에 내원을 하셨을 때 뭐 살이 막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살 빠지시고 처음에는 막 불안에 떠시는 분도 있죠. 근데 결국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당뇨를 처음에 진단받으셔서 자기 생활을 빠르게 교정을 하시고 자기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결과가 매우 빠릅니다. 이분도 3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혈당이 정상화로. 물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생활은 편안하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요새 젊은 분들이 너무 과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속에서 당뇨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처음엔 열심히 치료하십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 열심히 치료하시다가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음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음주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최대한도로 줄이고 그래도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또 관리하고 계십니다.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일형 당뇨지만 극복해 보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치료하는 학생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당화혈색소가 10.2%. 정말로 놀라운 것은 C펩타이드 수치가 0.3에서 1.2까지 올라간 경우인데 이 치료의 성공은 본인 스스로가, 이 학생이 스스로가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 치료를 갖다가 성공, 완치, 본인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의 길을 잘 찾아보시고 그 속에서 스스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병필구어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근본을 치료를 해라는 뜻입니다. 환자분들은 근본보다는 혈당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에 좋은 비방과 명의를 찾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비방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병을 이겨내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교정할 의지가 있는 환자라면 근본 치료를 지향하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번 걸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게 가장 좋은 명의는 자신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환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에게 명의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TV건강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